안녕하세요. 뻘소리 없이 직진하는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올해 수특에 2강에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목계장터라고 하는 시를 볼 겁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는 게 민망할 지경입니다. 아마 고3들 중에서 고1, 2는 모르겠습니다만 고3들 중에서 이 시를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만 B급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B급인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시고요. 흔하게 나왔던 시고 교과서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시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하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신경임 선생의 시가 수능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수능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모의평가에서는 분명히 한두 번 볼만한 시예요. 그러니까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는 일단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돌뱅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물론 그걸 좋게 말하면 행상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쁘게 말하면 비하해서 장돌뱅이라고 합니다. 5일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은, 이 사람 스스로 인식하기에 나의 운명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는 이야기가 앞부분 전반부에 나올 거고요. 그 뒷부분에는 그렇지만 나는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이 둘 중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갈등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글입니다. 아주 어려운 글은 아니고요. 참고로 신경님 자꾸 물어보시는데 언니 아닙니다. 언니 아니 할배예요. 할배입니다. 지금 연세가 꽤 들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다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몇 발짝 같나요? 4발짝 같죠. 하나 밑에 있는 거 더.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몇 발짝? 4발짝 같죠. 그래서 4번 가고 한 번 쉬는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사음보인 것은 아니에요. 사음보를 기본으로 해서 사음보의 사용과 변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또 사음보가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형적 율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음보를 기본 주조로 해서 중간중간에 배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운율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먼저 좀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의미인지 먼저 얘기하죠. 산은 혹은 하늘은 혹은 땅은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은 하자의 운명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지의 대비가 나올 텐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하늘이 나한테 되라고 한 게 구름이죠. 일단 구름에 세모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했어요. 바람도 세모 한번 쳐보시죠. 구름하고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은 떠돌이 혹은 방랑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서 얘기하면 나의 운명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보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터 잡초나 일개오는 잔바람이 되라고 하네. 잔바람도 마찬가지로 떠도는 것이니까 하자의 떠돌이 운명을 상징하는 시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백길이나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흘의 나흘 찾아가 밥가분 파는. 자, 아흘의 나흘은 9일장, 4일장 9일, 4일, 5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못 겪어봤겠지만 시골에 가면 지금도 5일에 한 번씩 장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떠돌아 장을 따라 다니면서 밥과 분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라고 하네. 자, 박물장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떠돌아다니는 것이니까 당연히 방랑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공간 자체가 어디로 나왔냐면 목계장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계장터는 어떤 공간인지를 먼저 한번 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지나가죠. 이런 삶에 대해서 지금 3년인가요? 4년인가요? 3년인가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떠돌이 삶에 대해서 하자가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서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나도 누구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내 운명은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열나서럽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가을볕이 서럽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했지만 화자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운명에 대한 정서는 서러움이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면 목계장터인 거잖아. 그래서 이 목계장터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공간이냐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떠돌이 삶의 애환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목계장터가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은 이렇게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가보죠.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고 하네. 아까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사음보의 정형적 율격과 변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이해했죠?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이 부분을. 뭐뭐는 뭐뭐에게 뭐라고 하고 뭐뭐는 뭐뭐에게 뭐라고 하네. 시어는 바뀌지만 뭐가 똑같나요? 그렇지. 문장 구조가 똑같다고. 그지? 문장 구조가 똑같은 걸 뭐라고 부르나?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부르죠. 이 시에서 운율 형성의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얘기하자면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까? 첫 번째가 이거 직진하는 강의인데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짜증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하고 합시다. 사음보의 운율과 변주. 두 번째가 통사 구조의 반복. 하나 또 있어. 네네네네네 종결 어미의 반복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음보, 그 다음에 통사 구조, 마지막으로 종결 어미의 반복. 이것도 운율 형성 방법에서 이 시가 쓰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고 하네. 산과 강은요, 하자의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자의 소망은 들꽃이 되고 싶어요. 잔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들꽃과 잔돌이 의미하는 것은 정착이겠죠. 내 운명은 떠돌이 운명이지만 나의 소망은 정착하고 싶다. 이미지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떠돌이 이미지와 정착의 이미지의 대립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상 전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좀 더 볼게요. 산선이가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자, 이거는 이렇게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산설이가 맵차 무슨 말일까요?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더 흔히 쓰는 말로 고쳐볼까? 시련 고난을 만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보지. 시련 고난을 만나면 풀 속에 얼굴을 묻어야 돼. 그리고 물여울이 모질거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삶이 어려운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면,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바위 뒤에 붙는 거죠. 뭘 주의해서 보셔야 되냐면, 삶 속에서 시련이나 고난 같은 걸 만났을 때 그럼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그거 아니지.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는 삶, 혹은 그런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퉁쳐볼까? 나는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서 그냥 한 곳에 욕심 없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싶어.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갑니다.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툇마루. 자, 이런 표현 때문에 이 시에 사용된 시어가 토속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속적이라는 말은 시골스럽다라는 뜻이겠죠. 도시적인 거에 반대말일 거예요. 지금 보인 이런 부분들, 민물새우, 토방툇마루, 이런 시어들 때문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토속적 시어를 사용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툇마루, 석3년에 한 1회쯤 1700변에, 이거 해석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봅니다. 석3년에 한 1회쯤 1700변에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고 하네. 자, 눈여겨보자. 떠돌이란 말 나오죠, 그죠? 떠돌이. 얼핏 생각하면 이 이미지예요. 방랑의 이미지니까. 근데 이 시에서 뭐라고 했나?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떠돌이는 정착의 이미지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3년에 1회쯤, 그게 날짜로 세보자. 석3년, 3, 3은 9년, 9년이에요, 9년. 1회는 며칠인가?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9년의 일주일 정도는, 9년이면 3, 9, 27, 거의 한 3,000일이죠. 3,000일 중에서 9일 정도는 천치로 변하고 싶다고 했어. 천치가 뭐냐 하면요, 천치가 바보라는 뜻이죠. 나는 바보가 되고 싶어? 난 바보놈이야?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 일을 잊고, 이런 뜻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3년 동안 하루도 쉬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올해도 아니고 9년 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쉬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떠돌이 삶의 애환을 보여주는 게 이 시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화자의 소망이 나온 거죠. 뒤에 한 줄이 더 남았는데요. 보세요. 일단 기본 구조는 대비적 구조죠. 운명과 소망 사이의 대비적인 구조인 거고, 시어들도 방랑의 이미지를 갖는 거하고 정착의 이미지를 갖는 거하고 대비적으로 쓰였고, 요 사이에서 목계장터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공간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떠돌이 삶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걸 표현할 때 시골스러운 느낌이 나는 시어를 써서 그래서 토속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석삼년에 한 천치로 변해 쉬고 싶어, 석삼년에 한 9일 정도 세상 일을 잊고 싶어, 근데 그러지 못해 떠돌이 삶의 애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사음보 또 얘기하네 통사구조의 반복, 어미의 종결어미의 반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두 줄 갑니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더라고 하고, 다시 뭐예요? 운명이죠. 내 운명은 다시 바람이 되라고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고 하네. 위에 한 줄은 운명이고요, 밑에 한 줄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과 소망의 교차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화자는 지금 뭘 선택했나요? 못했지, 선택을. 이렇게 해야 좋을지 이렇게 해야 좋을지 아무리 생각해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기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시험 준비 정도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